지난 주말 몰아친 태풍 타파가 경남 지역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풍 타파로 농작물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 등 과일 낙과와 벼 쓰러진 피해가 많았습니다.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돼지열병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치단체와 농협군까지 일제 소독에 동참하고 농가에선 빗물에 씻겨간 생석회를 다시 뿌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사회 각계에서 반일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선 일본의 역사 왜곡부터 제대로 알리기 위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몰아친 태풍 타파가 경남 지역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창원 기자입니다.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입구 쪽 철제 펜스 안쪽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돌발처럼 바람이 유하게 센 거예요. 또 군대들 바람이 불이 보니까 군대들은 약하고 3층짜리 상가 건물 유리창이 강풍에 밀려 들어갔고 일부분은 부서졌습니다. 소방대원이 사다리 소방차를 이용해 깨진 유리가 바닥에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해안가 주민들은 새벽 만조 시간이 다가오자 침수를 막기 위해 물막이 설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동쪽 바람이 불어가지고 물을 좀 밀어내는 그런 상황으로서 물이 안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내동면의 한 암자에 고립된 시민 6명이 보트로 구조되는가 하면 김해의 한 호텔 인근 담장이 무너져 근처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천 봉남동 당산마을에서는 두 가구의 지붕이 날아가 주민 6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창원시 여자동과 영혼동 등 89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가로수와 가로등이 쓰러지거나 어선이 전복되는 등 경남에서만 80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피해 사례를 집계하는 한편 피해 복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많은 비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태풍은 강한 강도의 중형 크기로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인접하기 전부터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으로 특히 많은 비가 왔고 기상청은 태풍이 우리나라 남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타고 북상하게 되면 다음 달에도 태풍 영향권에 들 수 있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태풍 타파로 경남 지역에서도 농작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사과와 배 등 과일 낙과와 벼 쓰러진 피해가 많았습니다. 신동식 기자입니다. 경남 거창군 고제면의 사과밭. 나무는 뿌리가 뽑혀 쓰러지고 수확을 앞둔 사과는 바닥에 나뒹굽니다. 떨어진 사과가 너무 많아 피해 지나다니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거창과 밀양 등 사과 주산지 대부분이 강풍에 낙과 피해를 당했습니다. 미천 다 들어갔는데 빗나가지고 전부 다 해난 걸 뭐 하늘이라는 거 어찌 하지도 못하는 게고 이게 이자고 뭐고 뭐 원래 사과 시세 없지 태풍들이밖에 이게 헤어날 방법이 없어. 농민들이 지금 걱정이에요. 과수원 바닥에 수확을 앞둔 배가 봉지째 떨어져 있습니다. 태풍 링링에 이어 2주 만에 다시 태풍 피해를 당하면서 올해는 건질 게 없습니다. 올해는 농비도 안 나겠네요. 약값 오고. 약값도 비싸지. 인건비도 비싸지. 노랗게 익은 벼가 강풍에 쓰러져 논바닥에 누워버렸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벼를 일으켜 세워야 하지만 일손이 없어 손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에 벼 쓰러진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조금 쓰러졌을 때는 군인 아저씨들이 와서 이걸 벼를 묶어줬거든요. 이제는 그러지도 못해요. 이게 뭐 한 판 두 판이라야 하지요. 뭐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경상남도는 과수 낙과 416.5헥타, 사과 나무 쓰러짐 52헥타, 벼 쓰러짐 174헥타 등 모두 689.2헥타에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각 시군별로 농작물 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하고 있어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잇따른 가을 태풍에 농촌 들녘에는 수확의 기쁨 대신 농민들의 한숨만 가득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온 가운데 최대 300mm의 비가 내린 경상남도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자치단체와 농협, 군까지 일제 소독에 동참하고 농가에선 빗물에 씻겨간 생석회를 다시 뿌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훈 기자입니다. 돼지 2,500마리를 키우는 창원의 한 양돈 농가. 농가 진입로에 뿌린 석회가 씻겨나갔습니다. 최대 150mm가 넘는 비가 내려 일부는 길가에 고여버렸습니다. 농가는 비상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받은 생석회를 아침 일찍부터 진입로에 다시 뿌립니다. 차량 바퀴가 지나는 곳을 중심으로 20kg짜리 생석회 17포대를 뿌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평소보다 2배 이상 방역을 하고 있지만은 이번 태풍으로 뿌려놨던 생석회가 많이 유실되어서 다시 재살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축사 내부도 평소보다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자치단체도 소독 차량으로 양돈 농가들을 다니며 농가와 도로를 일제 소독하며 안간힘을 씁니다. 농협과 군에서도 차량을 지원해 경남 600여 곳 양돈 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에 동참했습니다. 시군과 농축협 공동방재단과 광역방재기를 활용해서 양동 농가를 다니면서 일제 소독을 오늘 실시하였고요. 특히 군부대 제독 차량까지 동원해서 615 전체 농가에 대해서.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행객이 가져오는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김해공항 관련 인력을 3배로 늘렸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오늘 경남도 내 7개 초중고와 유치원이 휴업하거나 등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통영 월량초등학교와 월량초 연화분교, 월량초 병설 유치원은 오늘 하루 휴업했고 창원 태봉고와 창북중학교, 밀양 영화고, 거제고등학교는 등교 시간을 오전 9시와 10시 반 등으로 자체 조정했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오는 25일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한 제2관문공항 남중권 유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재 김해 신공항 확장이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동서통합형 남북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논의합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는 진주시와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등 경남 4개 시군과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등 전남 5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협의체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사회 각계에서 반일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창원의 한 고등학교에선 일본의 역사 왜곡부터 제대로 알리기 위한 특별한 수업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바로 알기 위한 수업 시간. 일제 강제징용뿐 아니라 한국군의 베트남 참전과 제주 4.3 사건까지 묶어 다양한 전쟁과 침략 사례를 통해 역사 왜곡의 위험성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최근의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반일 감정 확산보다는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일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근본적인 이유인 이제 평화를 깨뜨리는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해야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일본의 경제보복과 역사 왜곡에 맞선 지역별 계기 수업인데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일본이 잘못된 과거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도 그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사과를 받아야 하지만 또 우리가 계속 같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운동가 기무라 히데토시는 세계 평화를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평화 교육을 하고 있나 놀랐습니다. 한국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좋은 사회 만들까, 그거가 중요하지 않을까. 전쟁과 침략, 평화를 고민할 수 있는 특별 수업이 경남 교육 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진주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시내버스 9대 증차 예산 8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재수 위원장은 상임위 다수 의원들이 오히려 시내버스 감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삭감된 예산안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예산결산특위에서 부활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진주시가 다음 달 브라보 택시 시범 운행을 앞두고 오늘 MBC 컨벤션 진주에서 운송사업자를 포함한 80여 명이 자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안전운행을 다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진주 지역 12개면 31개 마을에서 시범 운행되는 브라보 택시는 모두 50대로 해당 마을에서 면사무소 소재지까지 100원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베트남 흥해인성에 사업비 720억 원, 면적 140헥타르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베트남 흥해인성은 수도 하노이와 인접한 인구 118만 도시로 내년부터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곳입니다. LH는 이 단지에 자연 친화적 기술과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산업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신임 경남 소방본부장에 허석권 소방감이 취임했습니다. 소방간부 후보생 7긴 허 본부장은 국민안전처 119 구급과장, 경기도 소방학교장, 울산 소방본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허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각종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도민이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도시공원 숲 정비에 나섰습니다. 정비사업 대상자는 혁신도시 공원 4곳과 신진주 역세권 희망공원 등 모두 7곳 22.8헥타르로 주로 원형지 구간에 덩굴과 잡목을 제거하게 됩니다. 진주시는 이번 정비사업으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위험목 제거로 재해도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시가 지난 4월부터 수경시설로 시험 재배하고 있는 미니 수박의 2차 수확에 들어갔습니다. 1차 시험 재배에서는 16개 품종의 특성 파악에 주력한 반면 이번 재배에서는 3개 품종만 선발해 1차 재배보다 1에서 2브릭스가량 향상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미니 수박 시험 재배는 연말까지 3차에 걸쳐 이어지며 시장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식회와 판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면서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이나 일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소득분이 8분의 1 이하나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학생입니다. 희망자는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경상남도 누리집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 7일 전국 도 단위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세무법정을 시범 운영합니다. 열린 세무법정은 비공개로 하던 도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변론할 기회를 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 열린 세무법정엔 위원장을 비롯해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 9명이 심의하고 휴정 후에는 현장에서 결정문을 낭독합니다. 경상남도가 124억 원 규모의 내년도 사업비를 도민투표로 확정했습니다. 도는 지난 19일 주민참여예산총회를 열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한 공모사업에 대해 도민투표를 한 결과 총 사업비 124억 6,10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 참여형 16억 원, 도시군 연계형 89억 원, 지역주도형 지원사업 18억 원 등이며 앞으로 의회 예산안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예산에 반영해 추진합니다.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경남교육청은 4개 영역 가운데 2개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의 희망 사다리 복원 영역에서 공사립 유치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교육 공동체 소통과 참여를 통해 유치원 교육의 질을 제고한 점이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고 안전한 학교 구형 영역에서도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